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베트남에서 시끌시끌한 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성추행이란 죄목이 한국만큼은 크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상에서 어떤 한국인 유튜버가 베트남 마사지 직원을 성희롱해서 또 유명해졌더라고요. 뭐 너 수처녀냐, 키스 안 해봤냐, 이런 식으로 마사지 받는 내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매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안이 이번에는 자국내도 아니고 뉴질랜드에 가서 국가 망신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베트남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희롱이라던가 성추행, 성폭력까지 이런 문제들 어떻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발하시죠. 지난 2024년 3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트남 공안 소속 고위 관계자 2명이 웨이트리스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은 베트남 총리 판민진의 뉴질랜드 방문을 앞두고 수행단의 일부로 출장을 온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요, 웰링턴에 위치한 베트남식 레스토랑인 사이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던 19세 웨이트리스 앨리슨 쿡과 또 다른 여성 직원으로 알려졌고요. 3월 4일 밤에 베트남 대표단 6명과 동반한 뉴질랜드 측 2명의 관계자가 사이공이라는 레스토랑에 방문했고 프라이빗 룸에서 식사를 진행한 후 가라오케 룸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신문에 따르면요,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닌 술자리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베트남 공안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요. 앨리슨 쿡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잔을 계속 채웠고 마실 것을 강요했다라고 증언을 했죠. 특히 피해자들은 이 공안분들 그리고 정보 관계자가 강제로 술을 입에 들이부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어느 순간 내 머리를 뒤로 젖혀서 와인을 들이부었다. 너무 당황해서 거부할 틈도 없었다. 이후 급격한 어지러움과 이상 증세를 느꼈으며 약물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제기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몸을 빼려고 했지만 힘으로 억눌려지면서 신체와 가슴을 움켜잡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가슴에 난 상처를 발견했고 특히 유두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요,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과는 따로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먼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베트남 사이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 (extradition treaty) 이게 체결이 안 돼 있고요.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고 하면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신병 안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두 나라는 이런 협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고요. 뉴질랜드 경찰청의 리처드 체인버스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능한 모든 법적, 외교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뉴질랜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정부의 자체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뿐인데요. 하지만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공안이 연루된 사건이면 사실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는 게 맞습니다. 이제 뭐 법적인 증거라고 하면 이미 나온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앨리슨 쿡과 다른 웨이트리스의 증언이 있고요. 혈액 검사나 CCTV 추가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CCTV에서는 추행을 했다는 게 나왔다고 하고요. 혈액 검사까지는 아직까지 뭐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약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베트남 공안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추문이 꽤 있다곤 해요. 근데 베트남 국내 뉴스에서는 나오지는 않고요. 2022년에는 베트남 중부지방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구속된 여성에게 이제 강간을 해서 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고,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신고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사건이 은폐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내 CCTV 기록이 삭제됐고요. 동료 경찰들은 해당
경찰 간부 조사 중이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기소가 되어도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주 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공안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는 쉽게 보기는 힘듭니다.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부패 혐의라던가 딱 그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이걸 처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개개인의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네, 오늘도 여러분의 시청 덕분에 짜잔 아메리카노입니다. 가격이 무려 25,000동. 아주 착한 가격이죠. 저희 집 근처인데 여기는 좀 자주 애용합니다. 가격도 좋고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주 오는 곳인데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커피 먹으면서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성폭력 혹은 성추행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찾은 논문은요, 베트남에서의 성폭력 예방, 지역별 고등학교, 대학 및 시민사회 주요 정보 제공자들의 정성적 결과라고 해서 캐서린 M. 요온트라시는 분과 다른 몇 분이 같이 이제 작성한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을 보면요,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15세에서 19세 여성의 약 9.1%, 그리고 20에서 24세 여성의 18%가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보고였어요. 특히 15세 이후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베트남 여성의 거의 20% 가까이가 살면서 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고요. 뭐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체 접촉, 불쾌한 신체 접촉 같은 거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서의 뭐 성적 규범 이런 것도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강간이라던가 성추행, 성희롱 이렇게 무분별한데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남성의 경우였어요.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베트남 여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성의 엉덩이 그리고 신체를 막 무분별하게 만지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따로 이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냥 벌금 100만 동 내는 걸로 마무리됐었던 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거든요. 한국과는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에 만연한 문제고 특히 공안 그 권력이 있는 자의 이제 범죄이기 때문에 뭐 베트남 내에서 공안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이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의 국가적 망신 사례에 대해서 이제 뉴스 기사 그리고 논문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베트남의 뭐 실상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좋아서 하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좀 강제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그렇고 좀 피해자에 대한 공격 그리고 뭐 가해자를 두둔하는 뭐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베트남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1분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